안녕하세요. 억울해서 사연을 보냅니다. 몇 년 전 우연히 전화를 받았는데 한 보험 설계사 분이셨습니다. 저에게만 특별한 저축을 설명한다며 접근을 했고 여러 가지 혜택을 강조하면서 언제든지 미래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저도 저축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관심이 갔는데요. 20대 때 나이 때 꼭 준비를 해야 된다면서 지금도 늦은 거라면서 종용을 하는 바람에 설계사의 말을 믿고 첫 번째 보험에 가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상품에 가입하자마자 이를 계기로 저에게 개인적으로 전화를 해서 공통의 관심사를 나누고 조금 친해졌습니다. 결국 저는 종신보험 4개나 더 가입을 하게 됐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보험을 정리하려고 서류를 다시 자세히 살펴보니까 저에게 이야기했던 것과는 다른 부분도 많았고 서명을 하지도 않았는데 가입되어 있는 상품도 있었습니다. 종신보험을 저축상품인 것처럼 설명을 하고 가입한 상품도 있고 청약서에 사인을 하지도 않았는데 계약이 성립된 것도 있었습니다. 가입에 대한 동의는 했지만 직접 사인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서류는 저녁 6시 37분에 작성이 됐는데 보험들에 대한 보험료는 2시에 빠져나간 걸로 돼 있기도 했습니다. 서류를 작성하기도 전에 돈이 빠져나갈 수가 있나요? 보험사에 문의를 해보니 10년 전의 보험들이라서 추인이 발생해서 해결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사연이 접수가 됐습니다. 일단은 상담자분이 참 많이 답답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상담자분의 상황처럼 보험 설계사에게 내가 설명은 들은 것과 그리고 내가 실제로 작성하고 뭐 사인을 한 그 서류의 내용이 좀 상이한 상황이 발생을 하면 좀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항상 우리가 이제 보험약관도 보험 계약도 마찬가지 모든 계약이라는 것이 항상 계약서 내용을 잘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설명을 들은 내용하고 계약서에 적혀 있는 내용과 다른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 사인을 서명하게 되면 나중에 자칫 법적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항상 그 점을 주의하면서 계약서 사인하기 전에 반드시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고 설명드린 내용과 다른지 내용이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내가 일단은 거기에 서명을 한다라는 것은 그 계약서의 내용을 다 읽어보고 이해를 하고 동의를 한다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굉장히 신중하셨어야 된다라는 좀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데 이 상담자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서류를 작성하기도 전에 보험료가 내 계좌에서 빠져나가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뭐 직접 서명을 받지도 않은 서류도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이 가입 자체를 좀 무효로 볼 여지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이제 뭔가 일반적으로 중대한 어떤 하자가 있을 경우에 보통 무효사로 인정되고 네. 그보다 좀 조금 경미한 하자일 경우는 이제 취소 사유로 인정되는데요. 네. 과연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이제 보험계약 체결 서명란을 하기 전에 보험료가 이제 인출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인출이 오전에 11시경 됐다고 나와 있고 보험계약서 작성은 이제 오후 6시경 됐다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상황 아닙니다. 네. 다만 제가 추정컨대 추정컨대 아마도 계약서 사인을 이제 계약 체결하고 설명을 들으면서 이제 상황이 안 돼서 좀 뒤늦게 했던 것 같고 서명은 이제 자동이체는 은행 업무 시간 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미리 해놓은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되는데요. 설령 기본적으로 자동이체 대개선 동의는 있어야 되는 겁니다. 동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동의 없이 했다는 건 불법적인 그렇죠. 것이고 불법이 있었는지 정말로 동의 없이 했는지 안 했는지는 따져봐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은 좀 더 체크가 필요한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설령 동의 없이 인출됐다 하더라도 이분께서 이제 오후 6시경에 다시 계약서 서명단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고 나서 10년 넘게 계속 보험료 납부를 해오셨어요. 맞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추인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효 사유에 해당될 정도로 사유로 보기는 어렵고 더군다나 그 어떤 하자 있는 행위를 한 상황에서 이후에 계속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해온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제 와서 계약을 무효를 주한 건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은 뭔가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보험료가 빠져나갔을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그게 뭔가 문제가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내가 그걸 오케이 하고 이제 10년 동안 납입을 한 것으로 말 그대로 추인을 한 것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이제 와서 내가 이걸 무효다라고 주장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다라는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보험 철약을 철회할 때 혹시 뭐 알아야 되는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보험 계약 철회는 이제 무효 사유나 취소 사유와 다르게
특별한 이유 없이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네. 사유가 없이도 이렇게 물건을 받아보고 마음이 변해가지고 단순 결심해서 한 경우도 철회 네. 가능한데 철회는 이제 철회한 시점부터 계약이 이제 사후적으로 이제 종료되는 건데 다만 철회 기한이 있습니다. 네. 철회 기한 내에 철회를 하지 않으면은 철회 효과 발생할 수 없어요. 그렇죠. 제가 철회 관련 규정을 보니까 보험계약 같은 경우에 제한이 있더라고요. 제한이 네, 있는데 기간의 제한이 있죠. 네네. 우리 보험업 감독 업무 아마 금감원 규칙 같은데요. 감독 업무 시행세칙 별주 15에 보니까 그 약관을 보니까 보험증권을 수령한 날부터 15일 이내, 네. 청약을 한 날 30일 이내만 가능합니다. 이 사안 같은 경우도 실제로는 이제 기간 상당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철회권을 행사하기는 쉽지 않은 사안입니다. 네, 안타깝게도 철회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때 어느덧 저희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